이번에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연세대학교 우리 수시 정시 전략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연고전, 고연전 이런 것도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세대학교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세대에 보면은 서울대에는 2명 정도 추천을 했는데 연세대는 1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뭐 교과 전형과 학종,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는 거. 자,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나중에 대기업이랑 같이 이렇게 대기업이랑 계약하는 건데 그런 과가 어디냐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융합 공학과, 그리고 글로벌 융합 공학부, 그리고 인공지능학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에 보시면은 수시의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추천, 그리고 학종, 활동 우수, 국제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학생부 교과 추천과 활동 우수는 중복 교과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추천 쓰고 국제 쓸 수 있고요. 뭐 특기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활동 우수를 쓰면서 심지어 국제형도 쓸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원래는 2023까지는 안 되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우선 추천형과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종의 활동 우수만 중복이 안 된다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모집 전형을 함께 보시면 교과 전형으로 100%를 뽑고 있고요. 학생들을 면접을 통해서 뽑는 거죠. 30%는.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면접이 매우 어렵다. 그런 얘기죠. 학생부 존합 전형을 보면은 우선 서류 100%고 면접이 40% 들어가죠.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못 믿는다 이래가지고 수능 최저 학력까지 적용을 한다는 거죠. 수능 최저 학력 보면은 인문계 같은 경우 좀 복잡하죠. 국수탐에서 2기합 4고 영어는 무조건 3 나와야 되고 한국사는 4 나와야 되고 서울대학교는 좀 단순했었잖아요. 4개 영역 중에서 3개 3합 7이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인문 같은 경우는 국수탐 2개 합사, 영상, 합사. 그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 수학도 그냥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적분이랑 기하인 거죠.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미적분과 기하고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 그리고 과학탐구 뭐 이런 거 중에서 2기하 5고 영어는 3이고 한국사는 4다. 역시. 그다음에 자연 중에서도 의치항이 있는데 조금 다른데요. 이 경우에는 수학은 무조건 포함해서 수학 포함 2개 1등급을 받아야 되고 영어 3 그리고 한국사 4. 요 뒤는 똑같죠. 이게 좀 어렵고요. 통과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국제형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둘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송도에 국제 캠퍼스가 있죠. 송도 캠퍼스 학생을 뽑는 거예요, 이번. 그러니까 연세대에 우선 입학하면 1학년 때 무조건 송도 캠퍼스로 가죠. 무조건 다 모든 학생들 다 1학년 때. 근데 이제 국제형을 제외한 친구는 국제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신촌으로 가죠. 이제 국제학부에 있는 학생들은 4년 동안 송대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국제형도 근데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국제형 같은 경우는 활동 우수와 비슷하게 우선 전형 방법이 우선 서류 100%고 이렇게 1단위로 뽑고 일정 배수 그 다음에 1단계 60이고 그리고 면접에 40인데 우선 다만 국내에서 다르게 평가를 하죠. 해외랑. 그러니까 국내고는 이제 국수탕 2개 중에서 합이 5고 영어는 1등급 국제니까 국제형. 한국사는 4등급. 근데 이제 외국에서 졸업한 학생은 이제 수능 최저 학력이 미적용이라는 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논술 적용 같은 경우는 논술은 이제 100%를 뽑는 거죠.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고요. 특기자 전형 중에 이제 국제인지 전형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외국어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 특기자인데 이제 이 경우에는 서류 100%로 뽑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40%로 뽑는다는 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적게 뽑는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의대 같은 경우만 지금 이렇게 면접이 조금 있다는 거. 앞서 우리 그쵸. 고려대
서울대에서도 MMI라고 있어서 따로 면접을 본다는 점 우리가 같이 봤죠. 그리고 송도 캠퍼스 국제 같은 경우도 영어 제시문 면접을 보면서 뽑는다는 점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발 방식이었고요.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이거 굉장히 조금 복잡한데요. 연수대 추천 방법도 아까 말했지만 교과 100%로 5배수를 뽑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5배수 교과 100. 그럼 이렇게 들어가려면 내신 성적이 좋아야 하는데요. 내신 성적 이렇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해요. 반응 광고 A랑 B가 나눠져 있고 여기서 평가하는 방식도 반영 방법 A는 뭐 이런 것들을 뽑고 반영 방법은 이런 걸 뽑고 일부 과목은 뭐 이렇게 뽑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리고 뭐 표준 편차를 활용한 Z 점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진로 선택과정을 A, B, C마다 이렇게 나눈다 했는데 그리고 1등급 과목은 100등급으로 환산하고 2등급 같은 경우는 뭐 95로 환산한다 이런 거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우리 AI 전국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는 이 연세대학교 내신 성적 이렇게 변환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친절하게 가서 여쭤보고 같이 확인하면서 컨설팅 같이 받으면 분명히 잘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고 내신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종합 전형 평가 방법을 보면요. 종합평가 1과 종합평가 2가 있어요. 학업 역량, 학업적 발전 가능성, 그리고 전국 적합성, 그리고 인성과 관련된 거, 그리고 사회적 발전 가능성. 이게 종합평가 2가 되는 거죠. 학업 역량은 아시다시피 학업 성취로 하게 되는 거죠. 어, 점수가 얼마나 좋고, 원점수가 얼마나 좋고, 그리고 전공 적합성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고, 그런 걸 보는 거죠. 학업 발전 가능성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워줬던 태도나 의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을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뭐 비누가 피부에 미치는 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깊게 이제 뭐 찾아보고 뭐 이런 글리세롤이 변해서 표면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심화 연구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자, 여기 그리고 또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높게 봐서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이 학업 역량, 네,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어떤 학생이 기계공학과에 지원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 학생은 물리 1과 뭐 2를 이수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다가 좋겠죠. 그리고 점수도 좀 높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 가장 궁금한 전형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형 결과는 이제 내신 성적으로만 본다고 1단계 5배수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 2배수에서 뽑게 되는데, 근데 작년 결과가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작년 경쟁을 보세요. 이게 4대1, 5대1밖에 안 돼요. 연세대학교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로 보면 높죠. 하지만 이제 연세대학교가 이 정도로 원했던 교과 전형을 원했던 수준보다는 조금 높지 않게 나왔다는 거죠. 1.5등급, 물론 좋죠. 대부분의 과목이 1등급이고 2등급이 몇 개 있다 이런 얘기긴 하니까요. 1.5가 넘어가면 2등급이 조금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합전형예술과 활동 우수형에서 좀 보시면 여기 보면 서울대학교처럼 2등급대가 합격된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 2.5 보면은 2등급이 합격됐다는 거는 예,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죠. 합격하기에 충분하다가 아니라 대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2등급 좀 컷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본인의 잠재력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수하면서 이런 정도의 성적이면 된다. 이 정도죠. 자연계의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2등급에 가고 있지요. 국제학은 이제 송도 캠퍼스를 좀 무려 여기 3등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 학생들은 거의 국제고나 외고 학생들로 굉장히 특목고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영어 내신 성적도 좋고 영어도 좋고 잘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된 거지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전교 1-2 등급에도 3 등급밖에 안 받잖아요. 아까 과학고도 받듯이. 그래서 이 정도면 매우 잘하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형 같은 경우는 외국고니까 뭐 특별히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고 컨설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반도체 특별히 여기 있었는데 여기는 취업이 보장되는 학교 아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이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될 건데요. 대기업으로 계약을 해서 이제 취업이 보장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적용이 1,010점 만점인데요. 한국사가 10 점이고 한국사 유예가 1,000 점이에요. 네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자연계, 의과, 국제 계열은 900 점으로 봐서 면접이 100 이어서 토탈 1,010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정시의 방식인데 제가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학생들이 받는 붙었는지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은 연세대학교의 인문계 평균을 보면 여기 좀 보세요. 89.6% 면은 이게 어디랑 비슷하냐면 거의 건국대 점수예요. 근데 89.6 이니까요. 100 분위 중에서 100 이니까. 그럼 아니 근데 연세대인데 이제 정시에서 점수가 지금 연세대밖에 안 되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맞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연세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정시 때 다른 대학에 또 지원을 하거든요. 그게 어딜까요? 예 바로 서울대랑 같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는 중복 합격 학생이 정말 많이 발생하죠. 이런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딜 가실 거죠? 동시에 연세대와 서울대 동시에 붙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겠지만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도 보통 서울대를 가겠죠. 서울대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연세대 최초 합격 학생들이 서울대에 대거 등록을 하면서 연세대의 학생들이 추가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추가 합격을 시키다 보면 점수가 갑자기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어떤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런 되게 푹 꺼지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건국대학교 정수로 갈 수 있는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연세대학교를 가면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원서원이라도 생각하면 이제 '원서원이라도 넣겠다.' 했는데 합격이라는 행운까지 거머쥐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학생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엄청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예 나머지는 여기 보면은 뭐 94 이 정도 나와서 서울대학교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인제 서성 한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그런 2024 모집 전형과 그리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전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질문 남겨주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좋은 결과 맞도록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우선 안녕. 다음 학기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